코로나 고용 쇼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고용 지표가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조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만났습니다. 미래 전기차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금지를 앞두고 경기도 화성 아파트 청약에 5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취업 활동도 하지 않는 등 비경제 활동 인구도 작년보다 83만 명이 넘게 증가했는데요. 통계상 실업률보다 실제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0만 명을 밑돌아 1년 전보다 4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감소해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약 2,800만 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55만 명 줄었고 취업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83만 1,000명 늘어난 약 1,7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단기적인 통제 영향 때문에 고용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도 재확산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그 수요가 감소하면서 단시간 내에 개선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고용 지표가 최악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내일과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 개 플러스 알파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신생기업 8,000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 위축이 경제 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의 자체 회기 분석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기업 부문에서 신생기업 수가 7,980개가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 3천억 원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부문에서는 가계당 금융부채가 657만 원 늘어나고 월 소득은 10만 원씩 줄며 정부 사회 부문에서는 국세 수입이 3조 3천억 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인구가 14만 9천 명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연은 코로나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유휴 인력 활용 제고와 외국인 우수 인력 도입, 고령자와 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5조 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위해 쓰입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고 3월엔 금리를 연 0.2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이었는데 두 총수의 만남은 삼성과 현대차의 미래 전기차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 SDI 천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총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총수가 재계 모임 등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단둘이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정 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삼성은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 현대차는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확대하고 있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두 기업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0km에 이르는 전고체 배터리 혁신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과 크기, 수명 등에서 단점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를 보완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확보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적인 셈입니다. 이번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사는 단순히 정보와 의견 등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삼성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로 공동사업이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의선 부회장은 이번 삼성 계열사 방문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확보를 위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에 빠진 대한항공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지원과 함께 1조 원의 유상증자로 총 2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의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한항공이 오늘 오전 8시 서울 중국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유상증자 규모는 5천억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논의됐지만 1조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나서는 건 지난 2017년 4,500억 원의 유상증자 이후 3년 만으로 조 단위의 유상증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정부가 지난달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결정 후 자구안 마련을 요구하며 이뤄졌는데요.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운영자금 2천억 원, 자산유동화증권 7천억 원, 연구체 3천억 원 인수 등 1조 2천억 원의 지원안을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로 마련될 금액을 더하면 대한항공이 확보한 유동자금은 2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단위의 증자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의미겠죠? 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선 여객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1분기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은 29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 줄었는데요. 코로나가 심해진 2월 말부터 여객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유일하게 적자를 내지 않은 국적사였지만 이번 코로나19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을 매출 약 2조 4,500억 원, 영업손실 2천억 원, 당기순손실 7천억 원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가 조단인 만큼 방식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지금 정해진 거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살 권리를 먼저 주고 새로운 주주를 찾는다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한진칼의 참여 역시 불가피합니다. 대한항공 지분 중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은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진칼의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1,400억 원 수준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이나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또는 한진칼 자체 유상증자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 지주사인 한진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미칠 영향도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우선 한진칼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논의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은 추후에 별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업계에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진칼이 직접 유상증자를 하기보다는 자회사의 지분 또는 정석기업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원태 회장과 주주연합 사이의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주주연합과의 지분 차이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조 회장 측에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41.4%인데요. 주주연합은 42.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입장에서는 조력자가 필요하지만 백기사 역할을 담당했던 델타항공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사회와 함께 실적 발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한 차례 미뤄졌다고요? 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늘 오후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뒤인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날 오전 개최한 이사회의 결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 모두 코로나 여파로 1,0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대한항공 이사회 결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며 4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의 감소폭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신용카드 사용이 소비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BC, 롯데, 우리하나 등 지난달 8개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54조 5,51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과 5월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소폭은 3월보다 6.7% 축소돼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냉각된 소비 심리가 조금 풀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그나마 소비를 뒷받침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9조 7,2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3% 급증했는데 외출을 자제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먹거리나 생필품 등을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까지 올해 전체로 따져보면 25%나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오프라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44조 8,2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감소율 0.1%를 기록한 지난 2월보다는 크지만 11.8%나 감소했던 3월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수치입니다. 클럽 감염 사태로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다시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폭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용 가능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드 결제 실적으로 인정돼 전월 실적이 필요한 경우 카드를 나눠가며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카드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기도 화성에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포레자에는 739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을 합쳐 51,878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막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의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같은 날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는 150가구 모집에 9,922명이 청약해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서울에 2년 연속 거주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당첨되면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에 재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청약 규제에도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과도한 상가 공급을 막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가 공실률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으로 땅을 개발할 때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건데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실률 문제가 커지고 있는 오프라인 상가를 위한 대책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가 공실률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가가 많이 위축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실제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1.7%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뿐 아니라 기존 도시에도 상가 과잉 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8월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지자체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상가 공실률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는 지역의 상가 공실률에 따라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 상업지역 적정 비율을 정하면서 과거보다 상권이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지역마다 인구, 소득 수준, 소비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차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 1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0억 원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과 비슷한 5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영업의 손실 비용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가 1분기 은행 실적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3월 시중 통화량이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통화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로 2015년 10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과 정부 정책금융 지원 영향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 등의 자금이 크게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과 경북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서울 25도, 대전과 청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7도 분포 보이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맑겠고 낮 동안 전주 27도, 부산 23도, 대구 26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